67세 김성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 편안한 말투, 무엇보다 돈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었고 승진도 늦었고 퇴직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은 또래 중에서도 눈에 띄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는 걱정, 건강이 나빠질까봐 하는 불안, 자녀들이 멀어진 것 같다는 외로움,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나이는 듭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가 편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까요? 이윤정 씨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7시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산책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하루는 바쁘지 않지만 비어있지도 않아요. 그녀가 한 말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 박순자 씨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핸드폰부터 봅니다. 자녀들한테 연락이 왔나 확인하고 없으면 조금 서운합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에 한숨이 나옵니다. 점심은 대충 먹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또 TV를 봅니다. 저녁 때가 되면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한 말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더 많아서일까요? 건강이 더 좋아서일까요? 원래 성격이 밝아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윤정 씨도 젊었을 때는 내성적이었고 큰 돈을 번 적도 없었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도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히려 더 활발한 성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60대 이후 삶이 편해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68세 최인수 씨는 말합니다. 저는 50대 때까지만 해도 불안했어요. 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65세 정미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뒷바라지, 자녀 교육, 노부모 간병. 그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이들만 달라진 걸까? 69세 송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뭘 해야 하는지. 그는 은퇴 후 3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고 아내와 자꾸 부딪혔고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편안해진 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타나서 인생을 바꿔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0대 어느 시점에 아주 작은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64세 한상민 씨는 54세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로 했어요. 너무 작은 일 같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낯을 많이 가렸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아는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 삶을 바꿨어요. 고작 인사 한마디가요? 66세 안미숙 씨는 56세에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평생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첫 수업 때 동작 하나도 제대로 못 따라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만둘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빠지지 않고 9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괜찮고 병원도 거의 안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은 너무 작습니다. 인사하기, 요가 다니기, 친구 만나기. 이런 게 정말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70세 임준호 씨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내려놓았어요. 그는 55세까지 승진에 집착했습니다. 동기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원은 되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 2년 동안은 그게 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중요한 것 앞에 서 있습니다. 60대 이후 삶이 편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능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50대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다를까요? 김성호 씨의 50대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2세 되던 해 그는 은행에 갔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으는 통장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30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니었고 뭔가 거창한 투자나 재테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으기만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돈은 지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이 돈은 심리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병원비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52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세에 시작했으면 지금 없었을 겁니다. 이윤정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52세에 요가를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둘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단 1년은 해보자. 그래서 계속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1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 처음엔 인사만 했는데 점점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게 되고 생일 때 작은 선물도 주고받게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제 삶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윤정 씨가 요가를 시작한 건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얻은 건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50대에 만든 관계가 60대의 그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에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만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경 씨는 조금 더 의식적이었습니다. 55세쯤 되었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남편은 건강했지만 언젠가는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항상 곁에 있을 순 없고, 친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졌었는데 이제는 먼저 날짜를 물어봤습니다. 동네 친구들과도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화요일. 처음엔 3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는 남편 떠나보내고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녀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겠지. 외로우면 그때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0대가 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나가기도 귀찮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50대에 만든 관계들이 중요했습니다. 최인수 씨는 관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들한테 전화를 잘 안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54세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하자.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 하냐 물어보면 일하죠 하고 끝나고, 잘 지내냐 물어보면 네 하고 끝나고, 통화가 3분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새 자녀에게 돌아가며 전화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고민하는 것들. 지금 그는 자녀들과 한 달에 2-3번은 만납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밥 먹으러 옵니다. 제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애들이었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54세부터 10년 넘게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송영철 씨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그는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내려놓았다고 했죠. 58세 되던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놓자. 그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명함이 있었고 직함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 2년은 힘들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여전히 일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자기만 없는 게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찮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58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송영철이다. 전 부장도 전 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송영철. 마이너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러 갔습니다.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컴퓨터 기초반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학력도 다 다른 사람들. 하지만 다들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새로운 친구들이 됐어요.
안미숙 씨가 내려놓은 건 자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저는 애들한테 기대가 많았어요. 명절엔 당연히 자기 집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자기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 안 오는 해도 있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손주들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6세쯤 깨달았습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구나. 그녀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안 해도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손주 안 봐줘도 그게 애들한테 더 편하면 그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을 덜 느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훨씬 좋아요. 안미숙 씨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붙잡으려고 했었다는 걸. 놓아주니까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한상민 씨가 내려놓은 건 남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며 살았어요. 좋은 차를 사야 할 것 같고,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할 것 같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60세가 되니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차를 타든, 어디에 사든,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갖든, 사람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말합니다. 작은 차로 바꿨습니다. 브랜드 옷 사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동창회에서 자랑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돈도 덜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이 아니라 제가 편한 삶을 삽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게 58세에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임준호 씨가 내려놓은 건 외모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대머리가 될까봐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머리숱을 확인했습니다. 샴푸도 비싼 걸 썼습니다. 탈모 클리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계속 빠졌습니다. 60세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밀어버리자. 삭발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보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침마다 머리 걱정하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탈모 관리하느라 쓰던 돈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주름이 생기고 살이 처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 이걸 막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러자 노화가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삶이 편한 사람들, 이들이 50대에 한 일들, 작게 시작한 것들, 의도적으로 만든 관계들, 내려놓은 집착들. 이게 10년 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깨달은 것, 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순간.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김성호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61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부자가 될 필요가 없구나. 그는 평생 돈 걱정을 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1세의 통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저는 매달 연금 200만 원 받아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집은 이미 있고, 큰 빚도 없고, 매달 30만 원씩 모아둔 돈도 있고, 제가 뭘 더 벌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저축한 돈에서 쓰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쓰고, 자녀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이게 제겐 부자예요. 이윤정 씨는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아도 되는구나. 63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일주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서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괜찮았습니다. 월요일엔 요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수요일엔 도서관 모임이 있었고, 금요일엔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존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행복은 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다들 반찬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엔 행복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여행을 가거나.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라는 걸. 최인수 씨의 깨달음은 이랬습니다. 자식들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66세 되던 해였습니다. 큰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의 인생은 딸의 것이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는 말합니다. 딸의 이혼 때문에 자기 삶을 망칠 순 없었습니다. 물론 걱정은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구들을 만났고, 여전히 취미 생활을 했고, 여전히 웃었습니다. 딸도 그걸 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영철 씨의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64세 되던 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걸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못해도 괜찮다는 걸. 그동안 저는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안미숙 씨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구나. 67세 되던 해였습니다. 주말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빴고, 친구들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지 않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불편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겁니다. 한상민 씨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구나. 69세 되던 해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닌데 관리가 필요해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그날은 담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70년 가까운 시간들을,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살고 싶어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고 싶어졌습니다. 임준호 씨의 깨달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이 드는 게 나쁘지 않구나. 70세 생일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빠진 머리, 처진 피부. 예전엔 이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내 인생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웃으면서 생긴 주름, 걱정하면서 생긴 주름, 화내면서 생긴 주름. 다 자기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나야.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씨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특별할 필요가 없구나. 63세 되던 해였습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자랑을 했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됐다는 사람, 손주가 영재라는 사람. 예전엔 그런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자기만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범해도 괜찮아. 특별한 자식도 없고, 대단한 손주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삶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박동진 씨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거구나. 68세 되던 해였습니다. SNS를 하다가 친구 글을 봤습니다. 해외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나는 왜 저런 여행을 못 가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는 매일 저 공원을 산책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고, 자기는 매일 산책을 하고,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 의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의들은 60대가 되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아. 이 깨달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처음에 그가 한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아버지였고,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삶은 편안합니다. 이윤정 씨도, 정미경 씨도, 최인수 씨도 모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50대의 작은 것들을 시작했고, 관계에 시간을 냈고, 무언가를 내려놓았고, 60대에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걸. 67세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하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이 충분하다는 걸 아니까요.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모릅니다.
60대 이후 삶이 편해진 사람들의 공통점. 특별한 재능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도 이미 충분한 건 아닐까요?